외국인이 들어와서 데뷔한 거 제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. 예. 처음에는 왜 이슈 되는지 이해 안 갔어요. 데뷔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일반 사람인데. 저 그때 미국 LA에 살고 있었어요. 그때 그냥 학교 다니고 하이스쿨 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한국인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LA에서 그 한인 축제라는 게 있어요. 뭐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거기서 막 한국 음식 팔고 약간 그런 축제 같은 거 매년 하는데 그 해에 제가 친구들이랑 한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.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NRG 선배님이 들이 이렇게 공연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뭐 한국말로 뭐 하시더라고요. 저 한국인인 줄 알고 한인 축제니까.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랑 같이 호텔방에 가서 오디션 보지 않겠냐. 제가 딱 그거 듣고 아니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. 누군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아니야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교환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.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뭐 우리는 JYP다. JYP는 무슨 어떤 회사다. 솔직히 그때는 JYP 뭔지도 모르겠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죄송합니다. 이제는 우리 회사에는 뭐 B, 뭐 누구, G.O.D 뭐 이렇게 있다. 그래서 알겠는데요. 근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. 그랬었는데 그 부모님한테 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.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연락 오는데 어떤 회사한테 막 회사에 있다. 근데 뭐 오디션 보라고 뭐 한국에 오라고 막 그래서 얘기했어요. 그 엄마 아빠가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그냥 뭐 레인 B라는 사람이 있는 회사라고. 근데 부모님이 아시는 거예요.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풀하우스라는 드라마가 태국에서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비형이 되게 광팬이셨어요. 근데 딱 그 얘기하고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번 오디션 봐봐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수 꿈이 없었던 사람이라 노래도 못했고 춤도 못 추고 그때 뭐 한국말도 물론 못했죠.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.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반 앞에서도 막 발표하는 것도 되게 못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막 춤추고 오디션 보냐고 계속 그랬는데 그 캐스팅 매니저 분이 일단 만나자고.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. 제 바쁜 시간대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오래요. 나갔는데 바로 앞에서 카메라 세팅 다 해놨어요. 그 앞에서 오디션 봤어요. 길거리에서요. 그때 한 저녁 7시, 8시쯤에 사람 제일 많을 때 그 앞에서 노래 못했지만 노래도 했고요. 춤도 못 추지만 춤도 췄고요. 저도 모르게 했네요. 저도 모르게 했네요. 못할 줄 알았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.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 다시 왔어요. 그 다다음 주 한국 올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고등학교 마지막 3학년이었거든요. 하이스쿨 뭐 시니어 그 이어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다 얘기해서 졸업하고 가라.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. 예. 부모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는 자신이 하나도 없었고 뭐 아는 사람 일도 없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상이 안 갔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갈래 했다가 아빠가 딱 한 말이 이거 one in a million이라고
그런 찬스라고 한번 가서 좀 살아보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면 되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.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. 2년 조금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연습생 생활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스케줄이 막 조금씩 생긴 거예요. 약간 이슈가 됐어요. 태국인이 한국에 그 되게 큰 회사에 와가지고 연습생이 제2의 B, 태국의 B 약간 그런 별명도 붙여주고 태국에서 그 기사도 나고 그랬어서 태국 스케줄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 연습생 그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살짝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비영이 월드 투어 하고 태국에서 진짜 인기 진짜 많았었죠. 태국 갔는데 그 비영이 그때 공연이 있어서 제가 태국 갔거든요. 뭐 인터뷰 뭐 이것저것 인터뷰 하러. 근데 그때 막 호텔 방에서 같이 밥 먹자고 되게 많이 긴장하고 묵은 적이 있었어요. 예. 완전 월드스타죠, 슈퍼스타죠. 그래서 약간 무릎 꿇어야 되나, 대화할 때 나 눈 피해야 되나, 약간 그 정도로 되게 킹 오브 케이팝이었죠 그때. 예. 아무것도 모르는 리쿤이 들어왔고 최초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. 연습생으로 들어온 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데뷔한 거 제가 최초였던 것 같아. 예. 처음에는 왜 이슈 되는지 이해 안 갔어요. 데뷔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일반 사람인데 연예인도 아니고. 근데 감사하게도 좀 사랑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일도 생기기 시작하고 뭐 CF도 찍고 인터뷰 막 방송도 나가고 그랬었죠. 야심한만 2라는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운데요. 창피한데요. 야심한만 2라는 예능 그 토크쇼 있었어요. 그때 호동 형이랑 제동 형이랑 뭐 말씀을 잘하시는 그 MC 분들 많았어요. 근데 거기서 제가 꼈어요. 외국인이 한국말 잘 모르는 한국 외국인이 꼈어요. 고정으로 한 6개월 정도 MC로 나갔었거든요. 한 6개월 정도 고정으로 방송한 것 같은데 한 3마리 정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제가 막 리액션 한 거 되게 많이 내보내 주셨는데 말은 거의 못했어요. 솔직히 그때는 호동 형 살짝 사투리 좀 쓰시잖아요. 못 알아들었어요. 막 저한테 질문하는데 네? 구나 하는데 네? 계속 그랬는데 그랬었죠. 그 다음에 2PM으로 데뷔했죠. 이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외국인들이 동시에 계약 세 개밖에 못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엠카 뭐 KBS, MBC, SBS 나가야 되면은 하나 못 나가요. 아니면 2개 나가고 CF 하나 할 수 있다. 이런 거 있었어요. 외국인한테. 아마 저보다는 뭐 스케줄 짜시는 분들이 좀 머리 더 아프셨겠죠. 6개월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자 갱신하려면 솔직히 그런 거 말고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말 방송하면서 한국말 많이 못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.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해가지고 많이 답답했고 태국어나 영어로 막 인터뷰하면은 되게 막 웃길 수 있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막 내 속마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이거밖에 못해. 네, 좋아요. 아니에요. 이렇게 이거밖에 못 하니까 많이 답답했고요. 축하 멘트 막 이런 거 딸 때 항상 뒤에 숨어 있었어요. 그냥 멤버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크게 문화적인 문제는 없었어요. 예. 아무튼 저는 태국 사람이니 같은 아시아 나라니까 문화 비슷해. 뭐 형, 동생 이거 존칭이 다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막 힘들었던 적 없었어요.
연습하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원더걸스 나오고 이젠 남자 그룹 만들어야 된다. 그때 2AM, 2PM 그때 13명이 다 같이 그 오디션 아니고 다 같이 무슨 프로그램 그 열혈남아라는 프로그램도 찍고 거의 오디션 같은 수준이었죠. 누가 데뷔할지 말지. 그때는 2AM, PM 없었거든요. 그냥 13명이 누가 데뷔할지 몇 명 데뷔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연습 열심히 해라.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르겠다. 그때부터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데뷔하기 한 6개월 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얼굴이에요. 예, 이거는 제가 돌려서 말하고 싶어도 그때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오디션 테이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너무 창피해서 보시면은 이 사람 왜 선택했지? 그러실 거예요.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외국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. 얼굴 부끄럽지만 네. 제가 봤을 때 그때 다른 그룹들이랑 조금 달랐던 게 저희가 영어로 대화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약간 저희는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조금 났었죠. 형 동생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만약에 누군가가 형이라도 뭐 잘못한 거 있다. 동생도 형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. 다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얘기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. 그래서 약간 미국적인 느낌도 나고 좀 다른 그룹들보다 좀 달랐던 것 같아.